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트리플 AI에 2007년에 투고된 스테타스타 Any-Angle Path Planning on Grid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스테타스타의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로봇이 있고, 이 로봇이 목적지로 가려면 패스가 필요합니다. 경로가 필요한 거죠. 이 경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지빌리티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빌리티 그래프는 이 까만색이 장애물인데요. 장애물의 각 코너끼리 이게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직선거리에 있을 수 있으면 그 선들을 다 연결을 해서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패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 옵스테클 셀이라고 하는 옵스테클들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제곱에 비례해서 이 엣지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리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리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경을 그리드맵으로 표현을 하고, 그 그리드에서 갈 수 있는 이 직선 혹은 대각선을 조합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최단의 경로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서브 옵티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셀이 늘어나도 선형적으로 엣지가 증가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A-스타 알고리즘인데요. A-스타 알고리즘은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이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까만색이 똑같이 블락드 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A4가 스타트 지점, 그리고 C1이 골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스타트 지점에 이제 페어런트와 G밸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드와 출발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처음 A4는 자기 자신이 페어런트고, G밸류는 0이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석세서라고 하는 후계자 노드들을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할 때는 페어런트는 없고, 그리고 G밸류는 무한으로 세팅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석세서들을 차례차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이제 A3 노드를 먼저 보시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아시듯이 얘가 갖고 있는 그 G밸류보다 얘와 그 페어런트 노드 사이의 거리, 그리고 페어런트 노드와 스타트 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더 작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무한대보다 이 사이의 거리가 더 작으면 그 값으로 이제 이 G밸류를 업데이트하고 페어런트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차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게 다섯 개의 노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드들이 어떤 큐에 들어가 있을 텐데, 큐에서 하나씩 아웃을 하면서 그 노드들의 이제 주변 노드, 석세서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초기화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익스펜드라고 하는 그 계속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골에 도달하게 되면, 이 골의 페어런트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면은 이제 스타트 노드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패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는 나중에 세타스타 알고리즘의 결과와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B3 이 노드들이 B3에서 익스펜드 될 때 나타났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B3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세타스타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세타스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세타스타는 A스타의 베리언트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초기화 업데이트는 비슷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변의 노드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B3 노드를 익스펜드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주변의 노드들이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C3의 노드를 한번 보시면, 이 노드는 이 부모의 노드와 이 부모와 그 스타트 노드까지의 거리, 이것과 이 노드와 이 노드의 그 할아버지 그랜드페어런트 노드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그 패스2에서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A스타와의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 그 페어런트 노드의 거리가 더 짧으면 이 페어런트 노드를
그 바로 부모 노드로 삼지 않고 그 할아버지 노드를 이렇게 페어런트 노드로 삼게 돼서 이 논문의 핵심인 그 그리드의 그 패스가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더 효율적인 최단 경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방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 베이직 세타 스타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페어런트까지만 그 탐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보시면 E1에서 시작해서 B9까지의 경로를 생각해 봤을 때 최단 경로는 이 직선이 되는데, 이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가 그 B8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노드는 그 E1을 페어런트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선상에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드는 그 C6를 페어런트 노드로 갖게 되는데, 따라서 이 노드가 확장되어서 골 지점의 결과를 업데이트할 때 이 노드는 페어런트의 페어런트 노드인 C6까지만 페어런트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페어런트와 페어런트 노드의 직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직선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계산할 때도 오버헤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형적으로 이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라인 오브 사이트 연산을 컨스턴트 타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앵글 프로파게이션 세타 스타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타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밑에 걸 먼저 보시면 SP, S 프라임 세타의 연산은 PS와 PS 프라임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시계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플러스일 때는 반시계 방향일 때는 그 플러스 값을 가지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A4 노드를 먼저 보시면 그 바운더리가 0 이상 45 이하인데, 이 노드에 석세서 노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석세서 노드의 라인 오브 사이트를 평가할 때 이 S 프라임의 노드가 세타 값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으면 이 노드는 요 S의 페어런트와 라인 오브 사이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3를 먼저 보시면, 그 C3의 세타 값은 이렇게 이 사이의 각도가 돼서 플러스 18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0과 4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C3 노드는 이 B3 노드의 페어런트인 A4 노드와 그 라인 오브 사이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석세서인 B2를 보면 이 노드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18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은 이제 이 바운더리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B2는 이제 A4와 라인 오브 사이트에 있지 않고, 따라서 이 B 노드의 페어런트는 이 B3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총 3가지의 컨디션을 거쳐서 이 바운더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이 어떤 노드 S가 있고, 그 노드와 인접해 있는 이 블럭드 셀 주변에 각 4코너가 이 1, 2, 3번의 조건 중에 하나를 이상을 다 만족하면 이제 이 노드의 로어 바운드나 어퍼 바운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예시로 들면, A3, A2, B2 모두 이 2번 상황, 세타 값이 다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 왼쪽에 이렇게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S의 로어 바운드가 0도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됐을 때는 어퍼 바운드가 0도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상황에서 다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0도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노드의 석세서 노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석세서 노드가 이 1, 2,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석세서 노드의 세타 값을 이제 바운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4 노드를 한번 보시면,
이 노드는 익스펜드 되지 않았다. 익스펜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노드와 이 B3 S 노드의 부모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되겠고, 그 S 노드와 그 부모 사이의 노드의 거리가 짧은 경우, 1이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짧아서 2를 만족하게 되고, 그 S 프라임 E 노드가 이 S 노드의 부모가 아닌 조건, 이걸 또 만족하기 때문에 이 노드의 그 세타 값, 그러니까 45도를 이 B3 노드의 바운더리 값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S의 그 석세서 노드를 사용하는데, 그 S 프라임이 익스펜드 되지 않았고, S 프라임의 부모가 S의 부모가 그 동일한 경우, 그리고 S 프라임이 그 시작 노드가 아닌 경우, 이때는 이제 S가 C2일 때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S 프라임이 B3, S 프라임은 익스펜드가 되었죠?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S 프라임의 페어런트는 A4이고, S의 페어런트 또한 이게 A4이기 때문에 이 노드의 바운드 값은 이 노드의 바운드 그 세타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알고리즘의 결과를 다른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실험 조건은 이제 100x100 그 그리드 맵에서 그 랜덤하게 0%부터 30%까지 옵스테클을 부여하고, 이걸 500개의 랜덤한 스타팅과 골 포즈를 골 위치를 정리해가지고 그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그 경로 패스의 길이, 그리고 오른쪽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이제 연산에 사용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베이직 세타 스타랑 AP 세타 스타가 가장 이게 숫자들이 다 작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쇼티스트 패스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짧은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그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더 빠른 그 패스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x500 그리드에서의 결과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 이제 베이직 세타 스타의 길이, AP 세타 스타의 길이, 그리고 이게 베이직 세타 스타의 시간, 그리고 AP 세타 스타의 시간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요 가운데 두 그래프들이 다른 그래프들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패스가 더 짧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딩 체인지인데, 요거는 아까 그리드 맵에서 보시면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가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는 방향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FD 스타랑 다른 그 A 스타 베리언트들과 좀 비교를 한 건데, FD 스타도 이제 A 스타의 베리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알고리즘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렇게 한 번 갈 때 오래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타 스타는 이렇게 그리드에서 직선과 대각선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더 짧은 경로를 이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